근데 우리 국장은 왜 이렇게 이제 숨이 좀 짧냐 이런 탄식 나오고, 그 탄식 저도 매일 듣고 있거든요. 오늘 그 구조적인 차이의 민낯을 좀 파헤쳐 드리고요. 이 순환매 장세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설계도가 아니라 부품을 파는 나라의 어떤 숙명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차이는 산업의 체급과 성격에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M7 기업 중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는 세상을 바꾸는 설계도,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지 IP를 파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표준으로 잡히면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수년간 독주하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전부 남의 물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같은 것을 만드는 중간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조금만 출렁거려도, 혹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 같은 외부 변수 하나에도 수급이 즉각 반응한다는, 내 실력보다 남의 사정에 주가가 움직이니까 한 섹터가 오래 독주하기보다는 경기에 따라서 바통을 계속 넘겨주는 릴레이식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주환원과 거버넌스라고 하는 체력 차이인 것 같아요. 최근 2025년에 밸류 프로그램이 다소 이제 정착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요, 돈 벌잖아요. 자사주 사서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돈이 되겠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장기 보유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쪽에서 상장하거나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 뒤통수 치는 일 여전하잖아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한국 증시의 중복 상장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래서 수익이 조금만 나도 일단 챙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단기 대응이 습관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금의 성격과 수급의 쏠림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전 세계의 연기금, 전 세계의 국부 펀드가 들어오는 거대한 바다 같습니다. 자금이 워낙 크고 느리게 움직이니까. 반면에 한국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도 크지만 개인 투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하죠. 하지만 그만큼 조급함도 크거든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오늘 뜬 뉴스에 다 같이 몰려갔다가 내일 다른 뉴스가 뜨면 또 우르르 빠져나가죠.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 기조하고 맞물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 돈들이 한 곳에 진득하니 머물기보다는 그 수익률 게임을 벌이면서 방산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다시 바이오로,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폭발적인데 주도주의 지속성은 짧아지는 전형적인 유동성 순환매 국면인 거죠. 미국 주식이 결혼이라고 하면 한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 연애인 것 같아요. 구조적 차이를 인정해야 돈을 벌. 그래서 지수보다는 섹터의 순서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회전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업의 어떤 진짜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꾸준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AI 대장주들은 미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 기업들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 변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바뀐 기준은 과거의 잣대로는 미래의 거인을 잴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식 배울 때 뭐 PER 20배면 비싸다 이런 공식 외우셨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2025년 시장의 문법이 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성장의 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단순히 매출이 얼마 늘어났느냐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AI가 이 기업의 비용 구조를 얼마나 혁신적으로 파괴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최근 발표된 빅테크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AI 에이전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주가는 올랐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이익 대비 주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정말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대적
저평가의 실체입니다. 둘째로 바뀐 기준은 인프라 구축에서 실질 수익화의 어떤 전환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025년 하반기 뉴스를 보게 되면 상황이 180 달라져.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업무를 대신하는 AI 자율 에이전트 매출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4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각국 정부가 자체 AI망을 구축하면서 대장주들의 어떤 수주 잔고가 3년치 이상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죠. 19세기의 그 산업혁명 당시에 증기기관차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구조적 변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지금 이 기업들을 단순한 기술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인류의 생산성의 어떤 자체를 담당하는 유틸리티 기업들로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세 번째로 바뀐 기준은 승자 독식의 해자가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AI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자본이 많다고 해서 AI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단계는 지났죠. 이미 대장주들이 확보한 거대한 데이터, 연산 능력의 어떤 생태계의 선점이라고 하는 이 후발주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대장주들이 뛰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면 시장은 당연히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겠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비싸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고 지금 AI 대장주들이 저평가라고 하는 말은 가격이 싸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크기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여전히 시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의 정답은 독자 생존이 아니라 글로벌 동맹인 것 같아요. 왜 글로벌 빅테크하고의 결합이 한국 로봇주 투자의 핵심 키워드인지 몇 가지를 좀 통해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뇌는 빌려와도 팔다리는 우리 걸 써야죠. 그러니까 올해 2025년 로봇 시장의 최대 키워드는 바로 피지컬 AI예요. 뇌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뇌를 구동한 몸체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AI 뇌를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들이 만든 고도화된 AI가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짚거나 또는 걷거나 또는 일하게 만들려면 대한민국의 정밀 제어 기술과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9월에 있었던 그 경주에서요, 에이펙에서 그 젠순왕 CEO가 얘기했죠. 젠순왕 CEO가 삼성, SK 회장들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자기네 AI를 완벽하게 구현해줄 최고의 하드웨어 파트너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대한민국 로봇만의 생존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터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빅테크하고의 동맹이 곧 실적이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자회사나 다름없고 2026년에 출시될 상업용 양팔형 그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삼성의 제조 공장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제조 생태계를 선점하는 전략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LG전자하고의 엔비디아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LG전자가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스마트 라이프 그 솔루션을 가속화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로봇의 뇌는 글로벌 표준을 따르되 집안과 공장을 누비는 몸체는 우리가 장악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영리한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보게 되면 현대차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IPO가 코앞이죠. 현대차의 양산 능력이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기술이 결합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머노이드를 꿈꾸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정면 승부보다 필수 파트너가 되는 쪽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자체 운영 체제를 고집했었던 기업들 지금 살아남았나요?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든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엄청난 부를 쌓고 있잖아요. 지금 로봇 시장도 똑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독자 노선을 건너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요, 글로벌 빅테크가 로봇을 만들 때 너희 부품이나 시스템은 필수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할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업들과 함께 수익률 측면에서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가 올해 출범시킨 제조 AX 얼라이언스도 결국 우리 로봇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공포의 끝에서 던지는 패닉셀이에요. 최근 증권사 리포터들이 하락장의 끝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간의 뇌는 주가가 한 20% 30% 빠지면 이러다가 원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포를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못 참겠다라고 던지는 그 시점이 보통 시장의 과도한 하락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AI 패러다임이 유효한 그런 시장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단순히 어떤 수급 때문에 이게 밀리는 건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버티는 분들만 반등의 어떤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대책이 없는 묻지마 물타기라든지 또는 레버리지 활용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 하락이 시작이 되면 많은 분이 평단가를 낮추겠다고 급하게 좀 물을 타잖아요. 특히 2025년 들어서 신용대출 미수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하락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죠.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물 물량들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닥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계신 현금을 다 쏟아붓거나 빚을 내서 물타기를 하다 보면 주가가 조금만 더 밀려도 강제 청산을 당하거든요. 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하는 거죠. 물타기는 하락이 멈추고 횡보하기 시작할 때 하는 게 물타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본전 생각 때문에 급등주로 갈아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뭐 우량주가 20% 빠지면 굉장히 마음 급하잖아요. 20% 빠졌는데 이거 언제 복구하지 싶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테마주, 소위 잡주에 눈을 돌리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소수의 테마주로 돈이 몰리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타서 한 번에 만회하려다가 우량주에서 20% 손실 보고 잡주에서 50% 박살나는 최악의 코스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장은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에 쓰레기를 비우고 진짜 알맹이로 압축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1등 주식은 시장이 돌아서면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하락장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전화의 조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25년 말 시장이 주는 시련은 결국 더 큰 수익을 위한 체력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빠질 때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현명한 인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좀 첫 번째는 빠지는 이유가 시장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인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자문해 보세요.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무너져서 같이 쓸러 내려가는 건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탈에 금이 갔기 때문인가, 이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지수는 버티는데 내 종목만 빠진다라고 하면 그건 기업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지만 좋은 뉴스만 가득한데도 지수 급락 때문에 같이 빠진다, 그건 정말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지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소음과 기업의 본질을 반드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성장의 내러티브가 훼손되었는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종목을 샀을 때 가졌던 투자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샀지? 라는 부분들인데요. 2026년은 AI 수익화라든지 또는 로봇 양산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원년이 될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I 서버 수요 폭증을 보고 샀는데 최근 뉴스에서 뭐 해당 기업의 수주 잔고가 줄었거나 또는 실적 가이던스가 꺾였거나, 이런 건 사실은 더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단순히 금리 결정이라든지 또는 거시경제 불안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하면 기업의 돈 버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땐 오히려 보유가 답인 것 같습니다. 셋째는 대체 불가능한 1등 종목인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락장 이후 반등이 올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오르는 건 언제나 섹터 내에서 1등주였거든요. 최근 12개월 수급 동향을 분석해보면 하락장에서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끝까지 쥐고 있거나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바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장주들이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내가 가진 종목이 2등주, 3등주라면 반등장에서 소외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하락장에서는 덩치가 작은 잡주부터 정리해서 그 현금으로
대장주로 갈아타는 종목 압축이 생존의 핵심 전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락장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진짜 우량주로 압축하는 청소 기간이고요.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시장의 소음은 무시하고 기업의 신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과열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기술의 실체는 과거의 버블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좀 냉정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냉정하게 파헤쳐 볼 첫 번째는 지금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 AI가 붙은 책들 중에 뭐 AI로 부자 만들기 또는 AI가 바꾸는 미래, 온통 AI 얘기뿐이잖아요. 언론에서는 AI가 질병을 정복할 거고 또 기후변화를 해결할 거고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마치 25년 전에 2000년대의 닷컴 버블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현재는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최근 증권사 리포터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수익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수익의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AI 기술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이걸 진짜 돈 버는 기술 맞아? 돈 버는 기업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 라는 물음이 계속 달린다라는 거죠. 또 엔비디아 같은 극소수 인프라 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특히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꿈을 팔지만 이익은 내지 못하고 있죠. 서비스는 화려한데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 어떤 킬러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술은 있지만 데이터하고 인프라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AI를 흔히 21세기의 전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가 온 나라에 깔리려고 하면 뭐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건전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봇대도 있어야 되고 또 전선도 있어야 되죠.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 모델이라고 하는 전구를 밝히려고 하면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하는 발전소라든지 막대한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전력망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AI를 학습시킬 깨끗하고 정제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AI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어떤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까 지금 시장은 AI라고 하는 전구의 밝기만 보고 열광하고 있지만 이 전구를 계속 켜둘 전기료하고 인프라 비용 청구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서가 날아오는 순간 진짜하고 가짜는 구별되겠죠. 과열이라고 해서 다 팔고 도망가라는 거 아닌데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거품이라고 했잖아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과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바뀌었잖아요. 지금 AI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고요. 온디바이스 AI하고 또 에이전트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이 내놓는 2026년 기기들을 보시게 되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가 스케줄 관리하고요. AI가 통역해주는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거품은 거치겠죠. 그 밑에 깔린 산업 지형의 어떤 변화는 사실 진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회가 AI를 만능 해결사로 보는 건 분명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AI로 대박을 칠 수는 없겠죠. 80%의 쭉정이들은 2026년에 사라질 테니까요. 우리는 쭉정이 말고 그 살아남은 20%의 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단순히 테마에 편승하는 기업 말고요. AI를 통해서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여주거나 또는 독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릴 전력 인프라 기업, 여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 이번에 이직할까요? 또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하고 계속 사귈까요? 심지어 오늘 이 종목 올라갈까요? 같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I한테 묻는 게 지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AI 의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제 눈에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옐로 카드인 것 같아요. 왜 옐로 카드냐면 첫 번째로요. AI 시코판시 현상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 옥스퍼드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공동 연구 보고서가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AI 챗봇은 인간보다 50% 더 아첨한다라는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AI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예스맨이 되도록 훈련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식 갈 것 같지? 라고 물으면 AI는 근거를 찾아서 네, 맞습니다
라고 해준다라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의 감옥에 갇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처럼 변동성이 좀 큰 장세에서 이런 아첨에 속으면 순식간에 원금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옐로 카드는 인간의 생각하는 근육의 어떤 퇴화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무너진다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교육계라든지 또는 사회학계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요, AI 의존도가 스마트폰 중독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비판적 사고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집단 행동이 발생할 거거든요. 알고리즘이 매도를 외치면 수만 명이 동시에 던질 거고요, 알고리즘이 매수를 외치면 수만 명이 동시에 몰릴 테니까요. 2026년 미국 경기 연착륙 국면에서 이런 쏠림 현상은 예기치 못한 어떤 순간 폭락 사태를 불러올 수 있고 아주 위험한 뇌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무서운 건 AI가 내리는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의도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일 특정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AI의 판단을 유도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부를 불려주는 들러리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옐로 카드는요, AI의 환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행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맹신,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AI 모델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경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첫 번째 PPT를 보시게 되면 회사 돈을 빼먹는 생각을 갖고 있는 AI, 위조 영수증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쏙수무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아직 AI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AI를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 특히 투자를 AI 말 한마디에 맡긴다라고 하는 건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를 멀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단 내가 주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AI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최강의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의 부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시기, 또한 최종 판단은 나의 철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미래의 부는 AI 기술 그 자체하고 AI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영역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시장을 지배했었던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AI죠. AI가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AI가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릴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으니까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AI의 판단을 과도하게 신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AI라고 하는 화려한 마법에 취해가지고 그 마법이 가진 치명적인 어떤 맹점을 사실 애써 외면해 왔으니까요. 2026년은 바로 이 AI의 환상이 거치고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단언하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단언하는 첫 번째는요, 사실 AI는 천재가 아니라 모범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각과 편향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AI를 전지전능한 신처럼 여겼지만 그 본질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AI는, 특히 이제 생성형 AI는 확률적으로 앵무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답을 추론하고 생성해내는 거지, 인간처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각 현상인 것 같아요. AI가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세상에 없는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오류죠. 최근에 스탠퍼드의 어떤 AI 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보고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환각의 어떤 신뢰성 문제였거든요.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가요, 실제 있지도 않은 매출을 만들어내거나 법률 자문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판례를 이용한 사례들이 보고가 되면서 AI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의 어떤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편향인 것 같습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는 어울과 같은데요. 만약 과거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다라고 하면 AI는 그
편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증폭시키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출 승인 데이터가 적었다라고 하면 AI는 앞으로도 그 집단에 대한 대출 심사를 더 인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투자 결정에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언하는 두 번째는 사실 좀 이 두 번째가 좀 큰 것 같아요. 블랙박스의 공포인 것 같아요. 블랙박스의 공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설명 가능성의 부재. AI에게요. 왜 A라고 하는 주식이 오른다고 예측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AI는 수십 개의 파라미터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럴 확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답할 뿐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랙박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최상위 투자 은행들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는요. AI 투자 전략 보고서들 안에 공통적으로 AI 보조 지표의 어떤 활용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 펀드 매니저들의 직관이라든지 인간 펀드 매니저들의 통찰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왜냐하면 시장이 급변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예측에 회사의 운명을 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AI는 쓸모없는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요.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AI 리터리시, 즉 AI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라고. 거품이 터지면 모두 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비관론이 팽배했잖아요. 실제로 일부 거품이 낀 종목들은 사실 뭐 조정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건 AI 혁명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고, 왜 그렇게 성장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 닷컴 버블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2000년에 어떤 시스코 그리고 2025년에 엔비디아는 두 기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체급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표가 다르다는 거죠. 2000년 버블 정점 당시 시스코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는요 470배였어요. 매출도 없는 기업이 닷컴 이름만 붙여서 상장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025년 말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P/E 값은 지금 몇 배냐면 28배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을 벌고 있느냐거든요. 올해 SK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이 11조 넘게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는 현금 흐름만 수천억 달러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건 형체 없는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서 나오는 실적의 근육이죠. 최근 발표된 글로벌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2026년 전망 보고서들도 하나같이 지적을 하는데요. AI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닷컴 버블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 닷컴 버블이 미래의 꿈을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AI 혁명은 현재의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범용 인공지능의 가시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어떤 보고서들, 그리고 오픈 AI하고 구글의 연말 컨퍼런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간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가진 AI, 이제 실험을 넘어서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건 생산성의 산업혁명 같아요. 2000년대 인터넷이 정보의 속도를 바꿨다라고 하면 2025년 AI는 지능의 가격을 제로로 만들고, 2025년 한 해 우리가 목격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에이전틱 AI의 어떤 대중화 부분인데요. 2024년까지 AI랑 대화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2025년은 AI는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거죠.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 기업의 약 한 68%가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론티어 기업은 AI 도입이 더딘 기업보다 평균 3배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조사도 현재 나와 있으니까요. 생성형 AI 기업은 초기 투자 대비 평균 3.7배 정도의 ROI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소식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기업의 생산성을 실제로 파괴적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잖아요. 돈이 안 된다는 우려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도입하느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 살아남는 거 아실 거예요. 그때 아마존이요 92%까지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AI 시장도
똑같다고 보는 거죠. 2024년, 2025년은 어떤 과열이 있었지만 1등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어떤 진정한 성장통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혁명은 닷컴 버블 때하고는 달리 실적이라고 하는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거대한 배는 이미 출항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파도는 오히려 배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고요. 더 이상 항구에 서서 버블일까 아닐까를 망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그 챗 GPT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다들 와 신기하다 이러고 말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일자리 위협하고 있고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칼이 됐어요. 지금 시장에서 AI 만능론이라고 하는 환상과 또는 AI 버블 붕괴라고 하는 공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양극단에서 사실 휘둘리면 필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냉정한 사용자지만 깐깐한 주주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요. 몇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접근법은 곡괭이하고 청바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투자는 여전히 인프라라는 거죠. 2025년 현재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 전력의 5%를 넘보고 있는데요. 5년 뒤에는 인도의 전체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 센터가 5년 뒤에도 데이터 센터 총 전력 수요가 5년 뒤에면 인도의 전력 수요하고 맞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HBM은 이제 기본이고 저전력 신경망 처리 장치, 뭐 MPU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를 시켜줄 액침 냉각 기술, 그리고 전력 설비들은 바로 19세기 골드러시 때 돈 번 청바지 장수들입니다. AI 모델이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기든 무조건 써야 되는 필수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칩 메이커뿐만 아니라 변압기 기업 또는 냉각 시스템 기업들, 또 SMR을 짓는 기업들, 또 ESS 설비 기업들, AI가 존재하는 한 실적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늬만 AI를 걸러내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은 이름에 AI만 붙으면 주가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2026년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건데요. 즉 영수증을 검토하는 시기라는 거죠.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ROI거든요. 엔비디아가 칩 사고 데이터 센터 지었는데 그래서 돈 얼마나 벌었니? 라고 시장이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업 리포트 보실 때 딱 하나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의 AI 서비스로 유료 구독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비용이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단순히 챗봇 하나 붙여놓고 AI 기업이라고 우기는 곳은 이제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 AI가 실제로 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지, 또는 법률 AI가 로펌에 팔리고 있는지,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가전이 실제로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은 기술력보다 침투율을 보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을 준비하는 키워드는 피지컬 AI예요. 즉 로봇이죠. 지금까지 AI가 그 모니터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팔다리를 달고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의 로봇들이 일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해당하는 AI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몸에 해당하는 로봇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감속기나 뭐 센서, 그리고 제어 같은 로봇 부품주라든지 또는 AI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이식을 하는 그런 기업들, 여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블루오션 같습니다. AI는 인터넷 발명 이후에 가장 큰 혁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이건 테마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정말 AI로 돈을 벌고 있는지, AI를 쓰는 척만 하는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포에 팔지 마시고 환상에 사지 말고 실체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 특강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지금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시장 지금 봐야 되는 종목군까지 한 4-5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섹터도 한 섹터씩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번
섹터는 반도체였으면 그 다음 섹터는 바이오, 그 다음 섹터는 로봇처럼 이렇게 섹터를 지정을 해서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섹터 안에서 퍼스트 클래스가 될 만한 종목 한 5개 정도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개 종목 중에서 10배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은 10배 가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아니라 10배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내포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코인 같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굉장히 좋은 시장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 업종,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 묶어가지고 한 2시간 20분 정도 10일 단위로 무료로 특강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시장 상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